반대로 주변에 충분히 예쁜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솔로로 지내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뻐도요, 얼굴 찡그리고 철벽 뒤에 있으면 남자분들 부담스러워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쭉 보니까 유난히 여기 예쁜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냥 그렇다고 치고요. 네, 그냥 뭐 그렇다고 치고 나는 충분히 예쁜데도 불구하고 왜 연애가 안 될까? 그 고민의 답은 내가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고민의 답은 내가 갖고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는 그 고민의 답을 계속 외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의 말 때문에 무의식의 답을 듣지 못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게 무의식의 외침을 외면한 채 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행복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타로 마스터가 진짜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으면 좋겠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너무 크게 저한테 외치셨어요.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로에 있는 타로 카드 카페에서 알바를 할 때 저에게 자주 오시던 개그우먼 손님이 있어요. 저는 대학 시절에 축제 무대나 장기자랑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계속 아이디어를 제안했더니 개그우먼 손님이 어느 날 이러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아이디어 많으면 선생님이 이번에 있는 SBS 공채 개그맨 시험에 지원해보세요. 솔깃했습니다. 짧은 기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았고 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잘못된 착각으로 지원을 했고 운이 좋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 후로 1년 반 정도 제가 개그맨 생활을 했어요. 실제로 아마 제가 그때 개그맨을 하면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타로 카드를 뽑았다면 3번 컵 카드를 뽑았을 것 같습니다. 3명의 여성이 금전을 높게 올리면서 축하를 하고 있죠. 즐거워 보이시죠? 하지만 이 카드가 금전운이나 학업운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분위기의 직업은 다들 놀고 계신가요? 네. 굉장히 공감을 하시네요. 네. 이런 분위기의 직업은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그맨을 할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전국에 모인 독특하고 재미있는 친구들하고 밤새서 아이디어 회의하고 공연하고 맨날 놀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송을 하지 못했어요. 방송을 하지 못하는 개그맨은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경제적인 불안감을 견뎌낼 만큼 개그맨에 대한 자질과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그맨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작은 반지하에서 공부방을 시작했어요. 밥상 하나 이렇게 펼쳐놓고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는 열정하에 열심히 했습니다. 늦은 밤 매일 전단지를 직접 만들어서 벽에 붙이고 전봇대에 붙였습니다. 아이들 성적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에 시험 전날에는 밤새도록 붙들어 놓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렇게 열심히 한 덕에 공부방이 굉장히 잘 됐고 아파트 상가의 3, 4층을 다 빌려서 학원으로 정식 개원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학원 원장이 된 거죠. 돈도 꽤 벌었습니다. 하지만 즐겁지가 않았어요. 하루하루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저 솔직히 중학교 애들 가르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 아이들하고는 수다 떨고 이렇게 떡볶이 먹고 그런 건 너무 즐거웠거든요. 근데 그 애들한테 수업을 한다는 건 사명감이 없고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명감이 없었고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저는 돈만 벌었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렇게 저는 학원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사실 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몸만 빠져나오느라 돈도 없었고 회사 생활을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력도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탔습니다. G.O.D의 길과 인순이의 거위의 꿈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나마 저에게 남은 2가지가 있었는데요. 개그맨과 학원 운영을 하면서도 부업으로 계속했던 타로카드 상담 경험, 그리고 학원 운영을 하면서 취득한 경영학 석사 학위, 이 2가지가 저를 또 새로운 길로 안내했습니다. 창업교육센터에 있는 대학교 선배의 제안으로 타로카드 컨텐츠와 창업 교육을 융합한 특강을 한번 했는데요. 그 첫 강의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지루한 창업 강의 커리큘럼에서 제 강의는 감초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그 후로 서울 소재에 있는 창업교육센터에서
강의 요청이 계속 몰려왔고 저는 창업 특강 강사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특강 마지막에는 항상 30분 정도 타로 토크쇼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타로 마스터가 되고 싶다라는 저의 무의식의 외침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타로 토크쇼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 타로 카드에 대한 응용 분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어차피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안정적인 직장생활 할 사람도 안 되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래서 저는 타로 마스터를 선택했습니다. 돌아오기는 했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주변의 말보다 부모님의 말씀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선택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무의식의 빅데이터에 따르면 주변의 말보다 더 강력한 적이 하나 있습니다. 타로 카드에는 슬픔, 만족, 기쁨과 같은 여러 가지 인간의 감정에 대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중 단연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남자는요, 칼을 5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칼 2개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 새로운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착잡해 보이죠? 왜일까요? 세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이요,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세계 정복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구본을 보고 있는 카드라고 합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나무 때문에 새로운 나무를 잡는 것을 망설이고 있죠. 네 번째는 남자가 산을 넘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금잔 8개 때문에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워 보입니다. 이 4장의 공통된 감정 키워드는 바로 미련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결정을 할 때 미련 때문에 주저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연인,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력, 해왔던 공부 등의 미련 때문에 더 좋은 연인과 기회를 놓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 안에 있는 거울 앞에 서세요. 무의식의 외침이 들리시나요? 혹시 안 들리시면 버스를 타세요. 네. 저에게는 무의식의 외침을 듣게 해주는 매개체가 버스와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제각각 사람들마다 매개체가 다 다르겠죠. 그 가운데 타로 카드도 아주 훌륭한 매개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새로운 결정을 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미련은 버리세요. 하나씩 버려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에 다 버리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처럼 돌아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봤던 4장의 에이스 타로 카드의 공통된 키워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점부터 여러분들은 무의식의 외침을 듣고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이제는 거위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길에 들어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있는 진짜의 내가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날이 제 두 눈에는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까지 타로 마스터 정효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